아마 여러분들은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안 구조로 인하여 소파를 두는 방향을 반대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거예요. 물론 집안에 두는 액자도 또 화분도 잘못 두고 계시는 경우가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네, 틀림없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 위치를 잘못 두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반드시 이것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머리를 두고 자는 방향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반대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오늘은 소파를 두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니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역시 반대로 두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고택 어디를 가더라도 대청마루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주인이 등지고 앉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는 회사에서도 그러하며 또한 가게에서도 모두 그러합니다. 반드시 가장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위치는 들어오는 입구를 바라보고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절대 들어오는 입구를 등지고 앉아 있도록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아파트 구조나 또 주택 구조가 이미 가전을 설치할 장소를 정해둔 경우가 많기에 사실 이렇게 소파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여 그 집의 명예운과 번영운이 살아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오는 입구 좌우측에 협탁을 두어 그 경계를 삼아야 하나, 이 협탁을 두는 위치 역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번영운, 명예운을 살리시려면 꼭 오늘 알려드리는 대로 배치를 하십시오. 오늘 역시 사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의 경우 들어오는 현관이 여기 화살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살표 잘 보이시죠? 네, 그럼 반드시 이 집 주장의 소파의 위치는 A 위치에 두고 들어오는 현관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거실의 TV는 B 위치에 두어야 하겠죠. 하지만 사실 이미 이 건물이 지어질 때 A 위치에 가전이나 TV를 놓을 수 있도록 공사가 된 곳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여 어쩔 수 없이 소파를 B 위치에 두고 A 쪽을 바라보고 앉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로 정반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두면 당연히 풍수학상 이 집은 번영운이나 명예운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며, 이 집 주장은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무의식의 불안감이 느껴질 것이니 항상 거칠고 급한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입구를 등지고 앉으시게 되면 알 수 없는 답답함을 느끼시는 경우를 참 많이 겪으실 거예요. 네, 하여 기차를 타실 때 또는 승합차를 타실 때도 가는 방향과 등을 지는 곳에 사람들은 앉기 싫어하는 것이죠. 물론 이는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구와 등지는 곳에는 잘 앉으려고 하지 않으며, 혹 이곳에 앉게 되면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그곳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심리학에서는 아주 정설화된 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의 주장은 이 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며 배로 치면 선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안정적이고 평안해야 이 집이 번영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여 이러한 구조라서 소파를 B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협탁을 하나 준비하셔서 C 위치에 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주장의 소파의 좌측이 빌 수 있도록 말이죠. 또한 절대 화분이나 꽃을 D 위치 근방에는 놓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는 풍수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며 여러분의 집을 번영으로 행복으로 이끄는 그 길임을 말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반대쪽에 현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표 잘 보이시죠? 앞서의 사진과 들어오는 입구가 반대입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주장의 소파 위치는 A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TV나 가전은 B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이미 A의 위치에 가전이나 TV를 설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듯 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큰 대형의 아파트라면 다를 수도 있지만 실제 중소형의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계가 되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만일 이렇게 B 위치에 소파를 둘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협탁을 C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절대 D 위치 근방에 협탁을 두시면 안 되고 화분이나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D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든 가족이든 누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집의 대주, 즉 주장이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 절대 입구를 등지고 앉는 경우는 그 어떤 풍수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그 어떠한 고택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 화살표처럼 현관 입구로 들어와서 복도를 거쳐 거실로 가는 구조입니다. 아마 중형 아파트의 경우 이런 구조, 즉 약간의 복도를 거치는 구조가 많을 거예요. 네, 이는 복도를 현관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 이 집의 경우 A의 위치가 주장의 소파가 놓이는 자리, B의 위치가 TV나 가전이 놓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도 앞서와 같이 A의 위치에 가전이 이미 놓일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소파가 B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겠죠. 만일 그러시다면 반드시 협탁을 C 위치에 두시고 절대 D 위치에는 다른 것을 두시는 경우가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는 입체적으로 한번 구성하여 보았는데요. 여러분, 들어오는 현관 앞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복도는 현관의 연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여 들어오는 사람도 집 안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집 대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또한 집안의 대주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보고 환영할 수 있는 곳, 네, 바로 영상사진의 소파 위치이죠. 맞습니다. 하여 반드시 이 위치에 소파를 두시고, 혹 집안 구조상 이렇게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반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소파 좌측에 협탁을 하나 두시고 소파 우측에는 그 어떠한 것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이 집안의 번영운과 명예운을 높이는 소파 배치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영상 도면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소파를 또 협탁을 배치하여 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에 멋진 운들이 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대기업 회장실이나 큰 회의실, 또 중역들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 가장 높은 사람이 입구를 등지고 앉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디든 늘 모두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상석이 놓이게 되죠. 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큰 부자들이 또 큰 명예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와 반대로 소파를 배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집에 살아나야 할 해당 기운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그 이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집안에 한두 가지의 풍수소품을 두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또 이것을 통해 부나 명예,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이 잘 지켜지는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서와 같은 풍수소품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요즘 월드컵들 많이 보시죠? 네,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 체력인 거예요. 네, 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기본인 이 체력이 없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